윤핵관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보, 일억, 의논. 어디 정보가 얻을 데가 없어서 그런 데다가 정보를 의존을 해요. 오히려 핵심 관계자가 전혀 아님이 대화 내용에서 드러났다. 그중에 이렇게 큰 돈을 제한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죠. 이걸 무슨 의미 부여를 억지로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고 믿고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어? 안에서 책상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네, 김건희 씨가 이제 녹취록에서 이 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 기자에게 네. 뭐 캠프로 넘어오라 이런 식의 회유하는 듯한 발언인데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핵관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세 개 정도입니다. 세 개 정도입니다. 네. 정보, 일억, 의논. 역할이라는 게 정보를 뭔가 갖고 오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자체가 어쨌든 뭐 야당과 가깝기도 하는 여당보다 가까울 테니까 혹시 그쪽에 관련된 거나 본인들한테 좀 불리할 것 같은 정보를 좀 알려주면 네. 의논해서 누구랑 의논하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남편 윤석열 후보랑 의논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돈 줄 수 있다. 1억이라도 줄 수 있다. 이게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는 돈을 주거나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계속 뭐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가 이루어지고 통화를 된 거 보면 네. 김건희 씨도 뭔가 얻으려고 아니면 뭔가 포섭하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아마 제가 이렇게 통화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기자한테 당했다 뭐 이런 이제 논평이 그렇죠. 있었었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소외감의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이게 서울의 소리라는 게 무슨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어디 정보가 얻을 데가 없어서 그런 데다가 정보를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캠프에서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얘기를 전달해 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본인이 느끼는 소외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보면 제가 아주 그 의미 없는 사적 수다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선거 회계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잖아요. 1억을 어떻게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무슨 선거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선거 비용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분 다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윤핵관 찍기 놀이가 이제 급기야 후보의 배우자까지 윤핵관으로 찍고 있는데 오히려 핵심 관계자가 전혀 아님이 대화 내용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돈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의논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적인 선거 회계로는 안 되겠죠. 1억이나 어떻게 주겠습니까? 비공식 루트로. 그렇죠.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는 거고 비공식적으로라도 1억이라는 돈을 줄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물론 뭐 대선 자금이 수십억, 총 자금은 500억 정도 됩니다만 예선 과정에 쓸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중에 이렇게 큰 돈을 제한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매체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을 비판해온 데예요. 네. 그러면 본인들을 공격하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소외된 걸 하겠어요. 핵심 중에 핵심인 아니, 거죠. 근데 중요한 역할을 억지를 하고 있는 쓰셔도 거죠. 어느 정도지. 이게 그게 대화 어째요? 내용을 말이 된다고 보면 생각해서 지금 하는 말이? 서울의 소리에 있다는 사람이 소위 나 그만두고 거기 가면 얼마 줄래요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 뭐 1억 주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거의 남자들이 집에서 자주 하는 인천에 배 들어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거의 이 수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무슨 의미 부여를 억지로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아니 정보를 갖다 주면 의논해서 1억 주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아니 정보를 거기에 무슨- 갖다 줄 정보는 뭐가 있어요? 아니 거기 근데 서울의 실제로 소리에. 거기에 인터뷰하고 취재하던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캐올 거 없냐라고 좀 갖고 와라 이라 하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자, 이제 제가 보기엔 네. 뭐 이거를
프라임타임에 방송을 한 MBC도 그렇고 네. 이재명 후보 캠프 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해요. 저희들이 방송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방송하는 몰린다고 평가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 이걸 억지로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이게 대단한 것이냐 포장을 하고 네. 근데 어제 저녁에 방송이 나간 직후에 반응이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저희 쪽 지지자들의 반응도 아니었어요. 아니, 네. 정보 갖고 오면 대부분. 1억 주겠다는 게 아니, 뭐 아무렇지 이 않다는 부분은 게참 어쨌든 이해하기 합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네.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요. 다음은 네. 넘어가겠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그 통화 녹취에는요. 민주당과 관련한 발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미투 관련한 발언도 네, 있었고요.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빨리 끝나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가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밑에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당해, 화.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그럼 보통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네, 조국 수사 관련, 미투 관련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의 소리에서 추가 보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걸 자백하는 셈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범죄 혐의가 있고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수사했다고 하지만 네. 떠드니까 수사했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발을 하니까. 예. 근데 아시겠지만 수사권을 칼자루 잡고 있는 사람하고 수사 받는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가 않아요.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칼자루는 검사가 쥐고 있잖아요. 검찰이. 네. 그럼 뭐 온갖 데 털 때 다 털고 구속할 거 하고 다 할 건 거거든요. 마치 본인들이 수사하고 지금 약간 보면은 뭐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 가려고 하지만 수사 의도 자체가 조국 장관을 무너뜨리고 퇴진시키고 그런 걸 목적으로 수사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셈이다. 저는 네. 뭐 그렇게 보이고요. 미투 발언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어찌 보면 그래서 이 피해자도 지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직접 네.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그때 검찰에서 먼저 시작했나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리 의혹은 언론에서 또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던 거예요. 검찰 수사는 한참 나중에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공동학원, 중학교 네. 학교 재단 비리와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고 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고 나중에 사모펀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의혹들이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법이나 수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갔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죠. 네네. 미투도 역시 그렇습니다. 미투에 대한 인식 사실은 논할 가치도 없는 저급한 대화죠. 어느 쪽이요? 양쪽 다. 양쪽 다요? 알겠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투에 대한 것 두말할 얘기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언론 보도냐 수사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조국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으면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그냥 반발하니까 내가 구속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네. 구속할지 말지 여부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당연히. 공권력을 사유화했다 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아니 그런 게 정말 억진 거예요. 그때 아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정경심 간 거죠. 교수에 대한 영장을 어떻게 검찰에서 청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분위기였어요. 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그때 제가 무거웠으니까 구속했다 얘기했죠. 그때 10월 3일 개천절 날 광화문에 정말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부터 광화문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득 찼어요. 뭐 물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끌어오는 상태에서 네. 검찰에서 마음대로 신병을 뭐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건 택도 없는 소리를 한 어제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자, 사람들이 저희가 있었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었으면 구속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해야. 제가 거듭 논할 가치나 이유도 없는 저급한 알겠습니다. 대화라고 이미 지금 한 말- 저희가 Stay